여기다가 먼저 이 소설은 현대소설이자 성장소설이야. 그럼 성장소설이 뭐야? 성장소설이 뭐지? 성장소설? 뭔가 내적, 물론 외적인 성숙도 말하겠지만 내적,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히 이거는 내적 갈등을 통해서 뭔가 커져가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보기 전에 앞부분 줄거리부터 먼저 살짝 봐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에 먼저 발단이라고 쓰세요. 조진아는 엄마 남동생 토비와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산대. 얘들아, 밑줄 차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차라는 공간은 얘들아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 어떤 상황이야? 형편이 좋지 않죠. 그쵸? 좀 가난하고 형편이 좋지 않네. 조진아는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래. 자, 거기 괄호를 열어.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이게 차에서 사는 뭐가 돼? 이유가 되겠죠. 거기다 이유. 아빠는 3개의 동전 뭉치와 그리고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다. 자, 조진아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만 친한 친구 루엔에게 들키고 간다. 조진아는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었고, 그 다음 그런부터가 전개입니다. 그런 조진아는 눈에 띄인 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살해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전단지 한 장. 그날 조지가는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 벗어날 것을 결심한다. 자, 거기 밑줄 쳐.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 벗어날 것을 결심해다. 밑줄. 개 훔치는 계기. 자, 그 다음 위기라고 써. 조진아는 개를 훔칠 방법을 궁리하다가 카밀라 아줌마 개 윌리를 훔쳐 빈집에 숨겨둔다. 빈집에 잠시 머물렀던 떠돌이 무케 아저씨는 윌리가 조진아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준다. 자, 모른 척 해준다. 에라 밑줄 뭐 하는 거야? 배려해주는 거야. 조진아는 양심의 가책에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괴로워하다가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자, 위트모어가부터 절정이라고 쓰세요. 위트모어가 어귀에 도착하자 윌리는, 자, 거기 밑줄 쳐.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해다. 밑줄. 왜? 왜 신이? 그렇지. 왜? 자기 주인이란다. 그렇지. 거기다 쓰세요.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대. 그 정도로 너무 좋았나 봐. 자, 괄호를 여세요.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의 아줌마에다 밑줄 주인. 자, 무릎 위에 폴짝 올라타고 싶겠지 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자, 뭐 하는 거야? 이 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쵸? 얼마나 착해. 거기 괄호 열고 아직은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이야. 순수함.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자, 거기 밑줄. 거리를 우리를 불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 일단 밑줄. 왜? 거기다 쓰세요. 개 훔쳤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자기를 보면 안 되잖아. 그쵸? 자, 기다려 윌리.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도 일일이 확인했다. 자, 괄호를 열게.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그리고 일일이 확인했다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자, 조진아의 성격이 나온다. 어떤 성격이야? 어린아이인데도? 그렇지. 꼼꼼하고 어때? 차분해. 막 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야.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윌리, 이제 됐어. 가자. 이러고 이제 다시 돌려놓는 거야. 자,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자, 익숙한 울타리에다 밑줄. 뭐야? 본인의 집이잖아. 극 들어오고 나면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법석을 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끈을 단단히 쥐었다. 릴리가 갑자기 튀어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자,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얻기를 바랐지만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앞들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었대. 자,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자, 거기 밑줄. 녀석의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해다. 밑줄. 왜 이러는 거야? 작별 인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은 진짜 돈 때문에 물론 훔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윌리를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좋아했어. 그렇지. 괄호 열고 윌리를 좋아했음. 자, 마지막 에스키모식 인사였다. 빗장을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줬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들을 지나쳐 계단으로 오고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자,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려 쟁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자, 거기 밑줄. 그러나 카멜라 아주머니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에다 밑줄. 왜? 걔를 못했으니까. 근데 돌려줬잖아. 그럼 잘못했잖아. 그렇지, 죄책감. 자기가 돌려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잘못한 건 맞잖아.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걸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괄호 열고 마음이 무거움. 죄책감 때문에 뭐 한 거야? 마음이 무거운 걸 발걸음이 무겁다.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대.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딛다가 한 발짝도 움직이는 수 없는 지경이 되었대.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자, 거기 괄호를 열어.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진아,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기서 벗어나라고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자, 이거는 이성적인 마음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빨리 도망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자, 그러면 이 나는 나에다 동그라미, 나 자신에다 세모. 내가 나 자신에게 나무랐다라는 얘기는 이 첫 번째 나는 어떤 나야? 양심적인 나야. 그치? 양심의 나가 이 현실의 나한테 어떻게 뭐 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에다가 동그라미, 이성에다 세모 쳐야겠죠? 내 가슴이 이겨버린 것이다. 가슴에다 동그라미. 그 가슴은 뭐겠어? 양심. 그리고 용서 구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마음이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겨버렸대.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발걸음을 돌리면 자, 거기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에다가 물결 표시 뭐 하는 거야?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러 다시 카멜라 아줌마 집으로 향한 거죠. 나는 대문 밖을 서성했다.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자, 왜? 사라져버리는 것에다 밑줄. 뭐 하고 싶은 거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겠죠?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 뭐 때문에? 죄책감.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거? 고백하러 왔잖아. 근데 그게 일단 어떨까? 무섭잖아. 고백에 대한 두려움. 무서우니까 어때? 도망치고 싶은 거야.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 고백을 하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자,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대. 자, 깊이 심호흡을 하고 한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카멜라네 아줌마로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그런데 조진아 반가운 외침이 들렸대.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저기 핥아댔다.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 두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계곡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 언제 집을 나갔냐는 듯이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지? 자, 거기 밑줄.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다 밑줄. 자, 그리고 점점점점 있지. 점점점점점 동그라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망설이는 거죠. 거기다 쓰여 망설임. 자, 고백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야. 내가 쭈뼛거리고 있죠? 문을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아니 먼저 소시지를 좀 구워줘야지.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지. 자, 거기 또 밑줄.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야. 뭐 하고 있어? 또 망설이고 있어. 자, 하지만, 자, 괄호를 여세요.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와중에 끊임없이 윌리에게 말을 걸었다까지 괄호를 닫아주세요. 자, 눈치챘어, 못 챘어? 눈치 X. 너무 기뻐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카멜라 아줌마, 자, 거기 밑줄.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여기다 밑줄. 자, 거기다 쓰세요. 절박함. 너무 절박해서 고백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 있지. 근데 계속 망설여지잖아. 그래서 고함이 나온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 말해보렴.
자,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대. 자, 거기 밑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에다 밑줄. 뭐 때문에? 죄책감. 죄지었으니까.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고백하죠.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자 괄호를 열어.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후후후 괄호를 닫아보세요. 거기다 쓰세요. 당황. 카멜라 아줌마는 갑자기 개 찾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제가 훔쳤어요. 이러고 있는 거. 그쵸? 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괄호를 여세요. 아줌마는 포크를 손에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밖하게 들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피가루처럼 두드러져 보였다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자, 어때? 충격받은 거야. 자,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줌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놀란 거죠? 하지만 왜?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 자, 거기 밑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에다 밑줄. 뭐 하는 거야? 모든 사건을 뭐 하는 거? 고백하는 거야. 거기다 쓰여. 고백. 자, 괄호를 여세요. 아줌마한테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세 개의 동정 뭉치 마요네즈 한 통을 채운 지폐들의 이야기부터 무키 아저씨 통나무 위에 윌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나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해버렸다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자, 지금 거기다 쓰세요. 중요, 소재, 중심으로 사건을 요약해서 전달한 거야. 사건 전개 속도가 굉장히 단축되겠죠? 빨라지겠죠? 이렇게 요약해서 중심 소재 어떤 거? 세 개의 동전 뭉치, 동그라미, 마요네즈 통, 동그라미, 그리고 초록색 스카프. 중심 소재, 재료들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윌리 아줌마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 배신감 같은 게 들었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기만을. 자, 거기 밑줄.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렸다 해다 밑줄. 이거는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인 거야. 그러나, 자, 괄호 여세요.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니? 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자, 이거 뭐 해주는 거야? 위로.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해해주고 위로까지 해줘. 자, 어때? 어떤 성격이야? 인정도 많고 그치? 따뜻한 성격. 인정도 많고 따뜻한 성격.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한 말을 찾았대.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대. 자, 밑줄 쳐.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에다 밑줄. 오, 굉장히 어때? 거기다 쓰세요. 정확, 단호. 정확하고 단호하게 뭐 하고 있어? 잘못을 지적. 정확하고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이 많고 따뜻한 건 맞지만 어떤 성격이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는 거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는 거야. 너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네 잘못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자, 괄호를 여세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눈물이 새어나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자, 뭐 하는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뭐야? 잘못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잘못 인정, 반성. 주방 안은 고요했다.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 뿌릴 뿐이었다. 이윽고 카멜라 아줌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피러 갔대.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 조각조각 잘랐고 자, 윌리는 아줌마 벨트에서 기분 좋은 소리를 냈대. 째깍째깍 시계는 잘 돌아갔다. 죄송해요. 자,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사발에 떨어뜨렸고 녀석은 소시지 조각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사발마저 먹어버릴 듯이 샅샅이 그릇을 핥았대. 그리고 미끄러졌대.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자, 괄호를 여세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면 한 발짝 움직일 수 없었다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왜? 위에서 조진아가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 근데 시계 소리만 들렸죠. 대답을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그렇지. 거기다 쓰세요. 용서 받지 못해서 못 움직이는 거.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주길 기다렸던 것이다. 자, 그런데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대.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나왔대. 거의 마당 대문을 다다랐을 때 자, 거기 밑줄.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해다 밑줄. 뭔가 변화를 암시하는 거죠. 그대로 보내나 싶었는데
자, 조진아부터 결말. 이때는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 부분이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놀아줬대. 내일, 자, 괄호 열어. 내일 톱이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까지 괄호를 닫으세요. 자, 이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용서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했다라는 말이죠. 자, 다시 괄호를 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리는데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대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죄책감이 덜어진 거죠. 거기다 쓰여. 마음이 가벼워짐. 지금까지 몸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웠던 건 다 죄책감 때문이었잖아.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나섰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뭔데? 용서받은. 그렇지. 잘못 고백. 거기다 쓰여. 잘못 고백하고 어떤 거? 용서까지 받은 일이겠죠?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대. 밀리가 엄청 행복하고 카멜라 아줌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대. 자,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나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 줄을 넘겨줘야지. 그러면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모어가를 벗어나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작업 밑줄.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에다 밑줄. 자, 뭐 하는 거야? 배웅하는 거야. 멀리서 계속 갈 때까지. 자, 어떤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죠? 아이를 이해해주는 거잖아. 자,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자, 아줌마가 이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자, 이 내용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이 소설의 주제는? 고백할 수 있는 잘못을 고백할 그렇지. 수 있는 잘못을 그렇지. 과연? 뉘우치고 거기다 쓰여.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용기. 밑줄 쳐도 되고 써도 돼. 그리고 이거는 조진아 입장에서고 아줌마를 본다면 잘못을 이해해주는 그 태도를 뭐라 그래? 용서해주는 걸 관용. 알겠죠? 그 관용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은 이거는 굉장히 아이가 어때?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 얘들아, 애가 차에 산대 가족이랑.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야.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어때? 긍정적인 성격의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어때? 밝게 그려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도 이어서 본다면 뭐 여기까지 했을 때 어려운 거 더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없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건 소설이잖아. 이거를 희곡으로, 그러니까 극갈래로 바꿀 거야. 아니, 희곡이래. 그 시나리오로 바꿀 거야. 그러면 시나리오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우리 지시문, 장면 번호 이런 거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영상 대본 쓰기 한번 찾아볼래? 자, 그러면 장면 번호가 있는데 장면 번호가 뭐죠? 여러분들? 장면 번호가 뭐죠? 우린 다 외웠는데. S샷. 그렇지. 왜 장면 번호가 쓰이지? 네? 자, 거기다 쓰세요. 카메라를 사용하죠.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그게 편집할 때 단위가 된다 했죠.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시문과 대사에다가 밑줄 보여주기 그리고 장면 제시죠. 장면 제시. 그러면 서술자는 있어 없어? 서술자는 있어 없어? 그렇지. 괄호 열고 서술자 X. 이게 소설하고의 다른 점이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시나리오라고 하세요. 시나리오. 자, 그러면 얘들아 맨 밑에 보면 장면 3에서 카멜라 괄호 열고 반가운 목소리로 이걸 뭐라 그래?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행동 지시문.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옆으로 넘어가면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거든? 스토리보드라는 건 뭐야? 자, 거기 밑줄 화면의 모습을 간략하게 그리고 대사와 소리 자막 등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촬영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소품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도 보자.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영상 찍을 수 있겠네. 다 밑줄. 영상을 찍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보드야. 그래서 웹툰이 영화가 잘 되는 게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스토리보드가 짜여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훨씬 더 영화화 시키는 게 또는 드라마화 시키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있죠. 이 편집 용법들 다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게 재구성이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